자, 그러면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계속해서 볼게요. 자, 허가가 원칙적으로 귀속입니다. 그쵸? 그러면 원칙적으로 귀속이지만 예외적으로 재량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원칙적으로 귀속인데 재량인 경우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요거는 어떤 허가길래 재량적 성격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을 때는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게 있느냐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인 기속성을 갖는 허가는 건축허가,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그 다음에 주류 판매업 허가.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재량, 이게 중요한 건 이쪽이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예외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아까도 봤었던, 자, 인허가가 의제된 건축 허가는, 자, 예외적으로 재량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신고도 우리 그렇게 배웠었죠. 건축 신고는 여러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지만 인허가가 의제된 건축 신고는 그쵸?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라는 얘기나 이거랑 비슷한 의미. 그러니까 그거는 신고를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 신고를 받고 허가를 내줄 때 이거는 기속입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재량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수반된 건축허가, 그 다음에 살림을 훼손할 수 있는 허가, 이런 것들은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해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상 용도 지역 내 건축허가. 이건 뭐냐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 계획되어 있는 땅의 건축허가든 재량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 이 적용 지역 내 단란주점 영업허가. 자, 이런 것들은 재량에 속합니다. 재량에. 이런 것들은 재량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량에 속하는 것들을 또 묶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외적 승인 또는 예외적 허가라고 부르는데, 이 예외적 승인 같은 것도 우리가 재량에 속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재량에 속한다. 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는 하면 안 되는 거지.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승인해 줬을 때 당연히 재량이죠. 그 다음에 학교 위생 정화 구역 내 자, 유흥주점. 자, 다른 데서 유흥가의 유흥주점 만드는 거는 문제될 건 없지만
학교 바로 앞에, 초등학교 바로 앞에 유흥주점 만드는 것은 예외적으로 승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량에 속한다. 그 다음에 마약은 여러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지만 가끔 치료 목적으로, 자, 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예외적으로 허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또 재량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슨 이익? 반사적 이익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기속이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재량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맞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지만 이거는 요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 기속이냐 재량이냐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 지금 정리해드린 것은, 자, 반사적 이익이냐 법률상 이익이냐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반사적 이익이냐 법률상 이익이냐로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는 소송 파트에서 뭘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고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고 적격이 없을 거고 원고 적격이 있겠죠. 이쪽은 개인적 공권이 없을 거고 개인적 공권이 발생하겠죠. 이해되세요? 자, 제3자의 경우, 자, 이게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인 것은 공중목욕탕 영업허가 많이 나오죠. 공중목욕탕 영업허가. 이거는 그 사람에게 당신 혼자서만 이 동네에서 공중목욕탕을 여세요 라고 이익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혼자서 있었다면 그것은 반사적으로 얻은 이익일 뿐인 거지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이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 구조 변경 허가. 그 다음에 유기장 영업 허가. 여러분, 유기장이 뭐예요? 유기장. 자,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오락실을 얘기해요. 오락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다니는 오락실보다는 주로 성인 오락실 같은 데 있죠. 막 도박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장. 유기장 영업허가. 어쨌든 근데 어렸을 때 다니는 오락실을 포함해서 어쨌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곳을 유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한의사가 한약을 조제하고 있었던 것은 반사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익이지. 누구도 이제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약사도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약은 한의사만 조제하는 것은 아니다.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주류 판매업 허가가 기속이라면 주류 제조 면허는 법률적으로 보장허가.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주류 판매업은 허가고요. 주류 제조업은 특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근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류 제조 판매업은 기속행위의 성격의 허가고요. 그래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거고 주류 제조업 같은 경우는 특허성 있는 허가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주류 제조업 면허예요. 그 다음에 약종상 영업허가. 그 다음에 분유
수집 운반 업 허가. 그 다음에 담배의 일반 소매인이 일반 소매인에게 갖는 이익, 법률상 이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배는 여러분 가끔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담배를 특히 지방 가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서울 이렇게 편의점 많은 데서는 못 느끼고 지방 같은 데 가면은 여기는 담배 팔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금은보석 파는 데를 뭐라 그러지? 금은빵. 금은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담배를 파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심지어 여행사에서 담배를 파는 경우도 봤어요. 여행사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담배 일반 소매 같은 게 거리 제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미터 이내에서 못 팔어. 중간에 슈퍼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 딱 이 돼야 이제 담배를 팔 수 있는 지역에 첫 번째 있는 상점에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담배 일반 소매 허가를 내는 거지. 자, 그런 거는, 자, 근데 이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일반 소매인이 군내 소매인이 있어요. 군내 소매인. 병원 내에 무슨, 매점에서 파는 담배 같은 거 있잖아요. 건물 내에 있는 거, 이런 경우에는 군내 소매인 같은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일반 소매인과 일반 소매인의 관계에서는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술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도 피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오시냐면 술 마시고 다음날 속이 너무 쓰이잖아요. 그러면 약 먹습니다. 술 깨는 약 같은 거 먹어요. 그런데 잘 안 낫지. 잘 여러분 경험이 없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화장실 가야 돼. 다음날 화장실을 가고 또 옛날에는 이제 화장실에서 담배도 피고 막 그랬었거든요. 술 마시고 약 먹고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자, 술 마시고 약 먹고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이 순서대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쉬울 것인데 요즘에 잘 맞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법률상 이익이다.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약 먹고 화장실 가고 화장실은 분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담배 피고. 요 네 가지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외적으로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판에 정리해드린 판례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최신 기출문제까지 포함해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하는 거니까 이런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책에서 제가 내용들을 한번 다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책으로 다시 오셔서요. 자, 240페이지 피면 되겠죠. 자, 3번의 성질에서 자, 다시 2번이 이제 기속행위 옆에다 원칙이라고 써 있어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지만 니은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밑줄 240페이지 지금 밑에 박스 위에 판례 위에 얘기하는 거예요. 니은 재량 행위로 보는 경우 판례도 허가는 기속을 원칙으로 보고 밑줄 긋습니다.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원칙 판례, 기속 판례 볼게요. 밑줄 그을게요. 1번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별표. 그 다음에 2번 건축허가 별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필기는 안 했지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십시오. 나온 바는 있습니다. 광천 음료수 제조업 허가. 그 다음에 기부금품 모집 허가. 그 다음에 5번에 주류 판매업 허가 별표. 주류 판매업 허가는 별표. 별표는 1번, 2번, 5번에 쳐주시고 3번과 4번도 밑줄 그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재량인 경우를 볼게요. 1번 별표 쳐야 되겠죠? 맨 끄트머리에 산림 훼손 허가. 이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문제에서 항상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림 훼손 허가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자, 이거는 이제 예외적 승인이 합쳐져 있는데 그냥 별표 밑줄 그으세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축 허가 재량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연공업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 단란주점 영업허가. 그 다음에 4번에서 두 번째 줄 후단부터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 5번.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허가.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종류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양도인 제재 사유 아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효과에서 효과를 볼게요. 효과 8번 효과. 일단 2번에 반사적 이익이 별표 채워져야 그게 원칙이겠죠. 반사적 이익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원칙은 이제 밑줄 그을게요. 공중목욕탕업 영업허가, 숙박업 구조 변경 허가, 유기적 영업허가, 한약 조제 시험, 그러니까 한약 조제권,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보통 반사적 이익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판례에서는 영업상 이익, 사실상 이익 똑같은 말이에요. 반사적 이익, 영업상 이익, 사실상 이익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허락되는 거 1번 분뇨의 수집 운반. 그 다음에 담배 일반 소매인. 3번 주류 제조 문어. 네, 그 정도 보시고 6번에 약종상에게 영업허가 지역 내로 영업소 이전, 약종상 영업허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11번 아까 체크하기로 한 거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그 정도도 보시고 나머지 판례나 내용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판례 정리한 거. 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하셔라, 공부해라. 예외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돼요. 이게 허가는 허가인데 예외적으로 재량이구나.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책으로 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제. 자, 면제 보겠습니다. 면제는 첫 번째 줄. 자, 후단부터 자기, 부자기, 죄송합니다. 부자기는 아니죠. 자기, 수인, 급부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상의 행정행위를 면제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면제는 그 사례도 많지 않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면제의 뜻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중에서 형성적 행정행위 보도록 할게요. 형성적 행정행위. 자,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야 되죠. 자, 특정한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 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 예. 자, 이걸 형성적 혹은 창설적 혹은 설권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행위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표에 나와 있듯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형성적 행정행위 구분,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판례로 외우면 되고 여기서 구분할 필요 없어요. 박스를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이 변경행위고 어떤 것이 박권행위고 어떤 것이 이런 거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특허로 내려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자, 특허도 가장 기본부터 챙겨볼까요? 특허. 기속이에요, 재량이에요? 재량. 법률상 이익, 반사적 이익. 법률상 이익. 이익이 원칙입니다. 아시죠? 또 하나. 특허에만 들어가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특허에만 들어가는 원칙이, 자, 특허는 쌍방적입니다. 자, 그 얘기는 허가는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허가는 기본적으로 쌍방적이에요. 허가도 쌍방적이지만, 허가도 신청을 해야 허가를 해주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일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게 통행금지 해제하는 것도 여러분 허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청이 없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허가도 있다. 하지만 특허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쌍방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 여러분 또 재량행위라는 것은 특허는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수익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허가도 수익적이지만 특허는 특별하게 수익적이다. 그리고 자, 법률상 이익을 준다라는 얘기는 특허는 항상 반드시 언제나 개별적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개별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 하지만 허가는 개별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가 아닌 것도 있죠. 허가로는 뭐도 가능해요? 일반 처분도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처분을 지난번에 개별적 처분하고 일반적 처분이라고 나눴었잖아요. 그러면 특허는 개별적 처분만 가능한 거야. 개별적 처분만. 특허는. 하지만 허가는 일반 처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교묘한 차이입니다. 교묘한 차이. 특허든 허가든 기본적으로 수익적인데 그 성격이 좀 더 강한 것이 특허입니다. 왜? 권리를 설정해 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는 약간의 예외가 존재하지만 특허는 재량, 법률상의 이익, 쌍방적 성격이 확실하죠. 확실해.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허가에서도 봤던 건데 이제 하나하나 출제 포인트 볼게요. 허가에서도 봤던 건데 대물적 성격의 특허 이전성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허가에서도 인정했죠? 허가에서도 대물적인 경우 승계된다고 인정했죠?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특허는 허가와는 좀 달라요. 여기서부터. 특허는 언제나 개별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돼요. 너만 해 라고 해놓고 또 너만 해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염역 사거리 도로 점용 허가 특허예요? 허가예요? 다시 주염역 사거리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 특허예요? 허가예요? 특허죠. 점용인데 특허입니다. 말이 허가일 뿐이지 특허예요. 강학상 특허예요. 그러면 자 주염역 사거리를 A씨한테도 특허를 내주고 B씨한테도 특허를 내주고 말이 됩니까? 점용인데 안 되죠. 그러면 어떤 성격이 도출되냐면 이중 특허가 안 되고 나중에 발생한 B씨한테 해준 특허 후행 특허라고 그래요. 특허는 당연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중 특허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내준 거니까 이건 당연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당연 무효. 자, 이것도 이제 또 허가랑 좀 다른 건데, 자 보세요. 자, 무특허
영업. 자, 영업이라고 하지 말고 행위라고 합시다. 행위. 전반적으로. 자, 특허를 받지 않고 주염역 사거리의 도로 조명 허가를 받지 않고 주염역 사거리를 점용하려고 해요. 자, 이 모든 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당신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무효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무허가 영업은 어떻게 됐어요? 효력이 있어 없어? 무허가 영업 자체는 효력이 있잖아. 적법하진 않지만. 그래서 무허가 영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제재의 대상이 되는 거죠. 행정벌을 받거나, 그렇죠? 아니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특허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는 행정벌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효력이 없는 거야. 무시하면 되는 거야.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건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허는 특정한 권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용도 여러분 특허거든요.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임용을 받지 않고 내가 공무원이라고 막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공무원 아닌 거야.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무효라는 거야.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거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판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특허 관련한 판례.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인 택시 자, 운송면은 기본적으로 특허라고 했어요. 운송면에 포인트를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되는 물. 그걸 공유수면이라고 그래요. 하천, 호수 이런 거를. 거기에 매립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 이것도 특별하게 설정해 주는 거겠죠. 방금 말씀드린 도로 점용 허가. 특허가 안 붙어. 특허는 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귀화 허가. 이것도 시험 잘 나오죠. 귀화 허가. 귀화 신청을 하면 귀화 허가를 해줍니다. 근데 이것도 특허입니다. 그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능력을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귀화 허가.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임용. 그 다음에 여러분 국립의료원. 우리 공법관계 사법관계 하면서 배웠던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사용 허가. 이거는 뭐예요? 특허죠. 그러니까 행정재산 사용. 행정재산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 특허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구역. 설령 특허. 이건 특허라는 말 들어가네. 특허. 여러분 또 여러분의 상식을 높여드린다 차원에서 보세가 뭡니까? 보세. 세금이. 어떤 세금이? 보세구역이라는 건 관세부가 보류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금을 보류하는 구역이라는 뜻이야. 세금 보류구역. 여기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관세 부과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관세 부과를 일정 정도 보류시켜 주는 거야. 수입 확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면 설령 특허라는 것은 그것을 설정해 주고 운영하게끔 해 주는 특허라는 거야. 설정해 주고 운영해 주는 특허. 그래서 보세구역을 설정하고 그 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 특허죠. 남들은 다 세금 내면서 수출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세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수출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보세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옷, 신발 이런 거서 보세 옷, 보세 신발 이런 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세금을 안 내고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좀 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브랜드를 좀 싸게 파는 거. 그걸 보세 옷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세라는 말은 세금이 보류된 이런 뜻이에요. 세금이 보류된.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냥 메이커 없는 옷을 다 보세 옷이라고 부르는 잘못 쓰고 있는데 진짜 보세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세금이 보류되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는 일단 적어두고 또 따로 정리를 할게요. 뭐냐면 오른쪽에다가 주택 재건축 사업조합 재건축 사업조합 설립 인가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자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자, 요 두 가지가 특허라는 이 말은 인가로 끝나지만 특허거든요. 특허예요. 자, 이게 왜 특허인지. 그러니까 최근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주택 재건축,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 이번엔 주택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주택 재건축 과정과 재개발 과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정을. 이 과정을 알아야 여러분이 판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어요. 과정을. 자,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추진위를 구성합니다. 추진위를 구성하고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러면 자 A 추진위, B 추진위, C 추진위, 추진위들이 막 있어요. 막 있어. 제가 예전에 재개발되는 지역에서 살아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재개발된 지역에 딱 우리 동네가 재개발되는 소문이 도니까 무슨 추진위가 회사별로 막 생겨요. 그 뒤에는 건축회사들이 하나씩 끼고 있어가지고 막 추진위가 많이 생겨. 그런 다음에 조합을 설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조합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내요.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사업 시행 계획. 그 다음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걸 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 순서대로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고 좀 이따 인가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자, 조합 설립 추진위 키워드는 추진이에요. 추진위 구성 자, 추진위를 구성하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인가입니다. 인가. 여러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의 구성에 대해서
자, 인가를 해주는 거야, 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 모든 추진위가 다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추진위 중에서 누군가 조합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말은 인가지만 이거는 자 학문상 특허라고 합니다. 자, 너만 이제 조합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B가 됐어. 그럼 B 조합이 설립 인가가 이제 된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있겠죠. 사업 요 순서대로 시행 계획 인가 처분 이런 게 있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처분이라고 했으면 요거는 인가입니다. 인가. 자, 조합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효과를 발생시켜 주는 것을 사업 시행 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역시 인가입니다. 인가. 되셨죠? 인가, 특허, 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가, 특허, 인가 이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판례에서는 자, 여러분 조합 설립을 위한 결의의 하자는 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었어요. 조합 처분 인가 후, 처분 후, 요 후에 요 특허를 받은 후에 그런데 조합 설립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었어. 정족수가 미달됐다거나 뭔가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 하자를 따지고 싶어. 그럴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한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에 대한 항고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 대상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으니 설립 인가 처분 특허를 받은 후에는 이 특허에 대해서 특허는 당연히 처분이죠. 이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그 인가가 나면, 뭐를 하냐면, 고시를 해요.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야. 고시를 하는데, 자, 관리처분 인가 고시 전과 후가 구분돼서 시험에 나오는데,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전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싶어요. 다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행위를 공법상 합동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공법상 합동행위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자,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난 이후에는
이 조합 총의 결의의 효력을 다툴 필요가 없겠죠. 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인가가 나고 고시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관리처분 계획에 그러니까 인가된 이 계획에 취소나 계획에 취소나 무효 등을 다퉈야 됩니다. 무효 등을 다퉈야 합니다. 자, 당연히 뭐해서 자,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기 전에는 자, 조합 총회 결의가 중요한 거야. 조합 총회 결의가 중요한 거고 그 조합 총회 결의에 대해서 효력을 다툴 때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고시까지 떨어진 다음에는 요거를 다퉈야지. 요거 자체를 다퉈야지. 이 조합 총회 결의를 다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 무효 등을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자, 조합과 조합장, 조합원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합원과 조합장 사이에 뭔가 분쟁이 일어났어. 그쵸? 자, 그런 건 다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항고소송으로 가는 경우,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 또 하나, 행정행위가 구성을 승인하는 것은 인가지만 조합 설립 인가, 추진위 구성 승인, 사업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건 다 인가지만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라고 하는 인가가 들어가는 이 인가 처분은 오히려 특허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요게 최근에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인가까지 공부하시면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죠? 되셨습니다. 우리 특허 한번 같이 볼게요. 특허. 자, 보겠습니다. 맨 밑에 쪽.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협의의 특허라고 한다. 권리 설정.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질. 당연히 수익적 행정행위겠죠? 수익적 동그라미, 밑에 박스에서 쌍방적 동그라미, 재량 동그라미. 자, 특허의 유형 볼게요. 판례. 자, 첫 번째 줄, 첫 번째 판례 별표, 개인 택시 운송서. 그 다음에 3번 공유수면 매립면허 별표. 5번 보세구역 설치 경영 별표. 그 다음에 6번 별표 2개. 자,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 설립이에요. 추진위 승인이 아니라 설립 인가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의 별표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국립의료원 부서주차장 그거 같이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251페이지로 넘어와서 도로조명허가 그 다음에 10번에 귀화신청 귀화허가 행정력의 귀화허가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 정도 특허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자, 특허와 추론에서
밑줄 그으세요. 반드시 신청 요함. 그 다음에 수정 특허 불가. 수정 특허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특허를 발했는데, 자, 그것과 다른 내용의 특허를 해주거나 그러면 안 되고, 왜냐면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 특허. 좀 이따 보겠지만 수정 특허, 수정 인가 이런 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자, 수정 특허는 이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수정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바꾸면 안 돼요. 자, 니은번에 밑표 쳐주세요. 니은번. 기억번도 중요하네. 기억번도 다시. 기억번도. 특허는 특허 신청을 한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해질 뿐. 이거.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즉 일반 차분 같은 건 없다는 얘기야. 특허는. 그리고 니은번. 특허는 신청한 내용과 부합해야 하므로 중요한 말입니다. 신청한 내용과 부합해야 하므로 수정 특허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52페이지에서 자, 효과에서 2번에 별표 치세요. 효과의 이전. 첫 번째 줄 후다부터 밑줄을 그을게요. 여러분, 특허가 대물적 특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물적 특허에서 이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지 공무원 임명이나 여러분 뭐 귀화 허가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일신 전속적이고 대인적인 특허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주는 거죠. 하지만 밑줄 그을게요. 대물적인 특허의 효과는 자유로이 또는 일정한 제한 하에 이전될 수 있다. 자, 3번도 별표 치셔야 되고 허가와는 달리 특허 없는 행위는 무효이므로 특허는 일종의 유효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특허 행위는 무효에 불과하다. 자, 특허와 허가의 차이 몇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특허는 공익사업이다. 밑줄. 특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너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데 너만 해 라고 특별한 권리를 행사해 주는 거고, 두 번째도 밑줄. 특허는 권리 능력을 설정 행위로서 형성적 행위다. 3번도 밑줄. 특허는 항상 신청을 요한다. 특허는 항상 신청을 요한다. 되셨죠? 네, 되셨고, 미리 좀 보겠습니다. 미리 인가로 넘어가서 인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판례만 미리 볼게요. 4번, 5번, 6번, 7번 253페이지에 4번, 5번, 6번, 7번 묶어주시고 별표 쳐주세요. 4번, 5번, 6번, 7번. 자, 4번 볼게요. 자,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관리처분 계획 계획인가? 인가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역시 사업시행인가도 인가입니다. 그렇죠? 6번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도 역시나 인가입니다. 그렇죠? 인가고. 그 다음에 네, 7번도 마찬가지 판례고 사업시행 계획인가도 마찬가지 인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곳곳에서 나와요. 막 뒤에 가면 여기도 나오고 당사자 소송은 또 여기서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뭘 중심으로 이 조합을 중심으로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걸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나오니까 여러분 이걸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를 어떻게 둬야 되냐면 인가 특허 인가 이거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 뭐를 다툴 때, 자, 조합 설립 인가가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인가 처분이 나왔을 때는 인가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나 고지가 있기 전과 후에 소송의 형태가 달라지죠. 소송의 대상도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여기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를. 그리고 다음에 복습 테스트 할 때 제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인가의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